자, 요번에 할 거는 함수의 해석적인 표현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일단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조금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은 다 해놨어. 일단 다 해놨고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하다고 봐요. 이 정도 가지고 제가 이제까지 뭐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봐도 이거보다 더 이렇게 막 벗어나서 해석적인 내용들이 막 더 나오나라고 보면은 별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거든. 일단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딱 해도 좋을 것 같아.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해석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약간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이 뭔가 어떤 계산의 도구라기보다는 뭔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식이라는 거지. 그럼 그 식이 갖고 있는 그 무슨 뜻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버리면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이제 풀리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우함수랑 기함수예요. 자, 이거는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수원이나 아니면 수투나 뭐 이런 부분에서 엄청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거는 보통 이제 짝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거를 이제 홀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거기에 그 표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정의부터 거기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정의에 나와 있는데 임의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죠. 그냥 아시겠죠? 모든 x에 대하여 그냥 그런 거 일단 생략하고 f-x가 fx랑 같으면 이게 이제 우함수의 정의가 돼요. 다시 f-x가 fx랑 같으면 우함수의 정의가 되는 거고, f-x가 마이너스 fx랑 같다라고 하면은 이건 기함수의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 부여랑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의미 부여를 해보자는 얘기지. 얘들아, 어떤 함수가 있는데 fx랑 f-x랑 언제나 같다라는 말은 결국 부호가 다른 x 값을 넣었을 때 같은 함수 값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x축 y축이 있을 때 여기에 1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 값이 예를 들어 얘가 여기다가 점이 찍히게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여기도 같은 값이 이렇게 찍혀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x의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반대쪽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요 가운데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든 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 그래프도 결국 여기랑 똑같은 사이즈로만 가게 되면 같은 함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무조건.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그래프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일단 첫 번째 얘는 y축 대칭이라고. y축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다는 얘기고, 자, 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보면은 f-x랑 마이너스 fx.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fx랑 더하기 f-x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지. 요거를 이렇게 반대로 넘긴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부호가 반대인 값들을 집어넣거든 x에다가. 그럼 거기서 나오는 함수 값들의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지 두 개를 넣으면 0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얘가 1이면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얘가 5면은 얘가 반드시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런 상황인 거지. 여기에 만약에 1일 때 어떤 값을 이렇게 갖고 있어. 그럼 반드시 마이너스 1은 이거랑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 돼야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 여기가 3이다. 그럼 여기는 반드시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여기랑 함수 값을 더했을 때 0이 나오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결국에 그런 점들을 쫙 다 모으면은 이런 느낌이 될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특징은 반드시 원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성 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떤 그래프적 특징을 갖냐면 원점 대칭 특징을 갖고 있어.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일단 정의랑
특징을 그냥 같이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워낙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대표 함수를 말씀드릴게요. 우함수는 대표 함수가 이런 게 있어요.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 그리고 기함수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 이 정도로 일단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x 4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4차 함수죠. 우리가 잘 모르죠. 그죠? 모르는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 함수를 fx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 fx랑 f-x랑 언제나 같냐라고 얘기하면은 같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4제곱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뭘 만족하는 거야? 이 정의를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얘기는 이 함수는 확실한 거는 뭐냐면 1-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같고 2랑 -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지. 그럼 이 그래프는 보나마나 확실한 건 y축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가 우함수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짝수, 차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 만약에 7x 같은 게 있었다고 치면 이거랑 이거랑 같을까요? 달라지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함수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홀수, 차수 같은 거는 껴주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거꾸로 이번에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 자, 근데 여기서 짝수, 차수에서 상수도 짝수로 보셔야 돼요. 만약에 7이면 괜찮습니다. 플러스 7이면. 그죠? 7은 상수니까 이거는 0차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7은 그냥 같은 7이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상수항 포함 오직 짝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식은 다 우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기함수는 이제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인 건데, 만약에 fx가 이번에는 x 세제곱 플러스 x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이거 3차, 1차니까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식이잖아 지금. 맞지? 그리고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f-x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가 될 거니까 결국 이거에다가 부호를 바꿔놓은 거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fx가 돼. 그러니까 이 식이 만족이 돼버린단 말이야. 정의가 만족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기함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 그래프는 안 그려봐도 0,0에 대해서 지금 점대칭성을 이루는 중이야. 무슨 말인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대표적인 함수 일단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말하는 이 대표 함수라는 거는 그냥 이런 것들이 주로 있다라는 거지 이것만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공부를 더 하다 보면은 삼각함수 쪽에서도 우함수, 기함수가 나오고 되게 다양한 함수들에서 이제 우함수 특징이랑 기함수 특징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거는 나중 얘기고, 지금 아는 수준에서는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괜찮고, 만약에 이 우함수 쪽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이런 것도 돼요. y는 f의 절대값 x 그래프 같은 것도 반드시 우함수가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얘들아 x에다가만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 예를 들어 보자고. 만약에 fx가 있는데 걔가 2x 제곱 더하기 5x야. 알겠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f에다가 내가 절대값 x를 한번 이렇게 씌웠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2 절대값 x의 제곱이고 플러스 5 절대값 x잖아. 이렇게. 맞지? 물론 이렇게 써도 되고, 사실 얘는 그냥 x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 자, 여러분 이거랑 이거랑 서로 같다는 걸 느껴야 돼. 자, 봐봐.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그래도 유연하게 잘 하는데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 자,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걸 보고 이렇게 가는 것도 할 수 있으셔야 돼. 됐지? 그럼 봐봐.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봐봐.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겠지. 그냥 그대로 갔겠지. 절대값을 씌워놨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 x랑 절대값 마이너스 x는 어차피 같을 거 아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우함수가 될 수밖에 없고 이 그래프는 안 그려봐도 y축에서 대칭돼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런 거씩 나오는 순간 아 이거 무조건 y축 대칭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x는 a 대칭 함수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첫 번째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거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 주제니까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x는 a에 대한 대칭 함수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 또한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5개를 실어놨거든요. 우함수, 기함수, x는 a 대칭, 주기가 p인 주기함수, a, b 대칭, 그 다음에 볼록성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지금 5가지를 하려고 해요. 근데 볼록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빈도가 잘 안 나올 거야. 알겠지? 근데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꽤 나옵니다. 네. 근데 그냥 내용을 파악하고만 있으면 풀 수가 있는데 내용을 파악을 못 해버리면 아예 못 풀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거를 설명드릴 건데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a 더하기 b가 6이다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보잖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식을 아무 의미 없이 해석적인 관점이 없이 보면 두 개를 더한 게 그냥 6인가 보다 이렇게 봐지는 거야. 맞지? 그지? 근데 이제 a 더하기 b가 6이라는 거를 봤을 때 두 개를 더한 게 어떤 고정값이 나왔다라고 봤을 때는 항상 어떤 의미 부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둘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3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봐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A랑 B의 가운데에 3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좀 더 해석적으로 가볼까요? A랑 B의 가운데 3이 있다라는 말은 3을 기준으로 A랑 B는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3을 기준으로 같은 길이 앞뒤로만 있으면 얘는 A가 될 수 있고 얘가 B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 사이즈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얼마만큼 가든 똑같이만 가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간다고 치면 두 개를 더하면 언제나 뭐가 된다고? 이놈의 2배인 6이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 자, 만약에 4 더하기 x랑요 2 마이너스 x가 있다라고 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더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두 식을 보는 순간 더하고 싶어. 왜? 더하면 x가 사라져 버리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개를 더하면 얼마야? 6이잖아.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얼마야? 3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결국 얘랑 얘는 3을 기준으로 같은 사이즈만큼 떨어져 있는 값인 거예요. 숫자로 봤을 때.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x에다 0 넣어볼까? 그럼 얼마가 돼? 4랑 2가 되는 거지. 3을 기준으로 1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맞지? 만약에 x에다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3이고 여기가 3이 되니까 3을 기준으로 같은 0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이 숫자들은 달라지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봐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함수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대칭이 돼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아시겠어요? 네. 여기를 x는 a라고 한번 봅시다.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대칭축이 되는 거지 얘들아. 맞지? 이게 대칭축이야. 그럼 얘를 되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막 볼 수 있어.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관점은 이런 관점이 있겠지. 봐봐. A를 기준으로 똑같은 길이만큼 앞뒤로 가잖아, 이렇게. 맞지? A를 기준으로 똑같은 사이즈만큼 앞으로 가고 뒤로 가서 만약에 함수값을 재보면은 무조건 그 값이 어떻다고 무조건?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야 대칭성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아까 우함수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아까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y축 대칭이다 보니까 그 대칭축이 0이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x만큼 앞으로 x만큼 뒤로가 됐던 거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x는 a라고 하는, 이게 꼭 y축이 아닐 수도 있는 어떤 대칭축을 기준으로 앞으로 간 거랑 뒤로 간 거랑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a를 기준으로 x만큼 갔다고 치고 x만큼 뒤로 갔다라고 치자고. 그냥 이 값은 상관이 없다고. 얼마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임의의 x에 대하여 f a 플러스 x랑 f a 마이너스 x가 언제나 같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식을 보시고, 이 함수는 f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f라는 함수는 대칭성이 있어. x가 a라고 하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성을 갖고 있는 함수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렇게 보셔야 돼. 그러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자, 이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거랑 더했단 말이야. 이 안에 있는 거를 더해봤다고. 얼마가 나와? 2a가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x가 사라지죠. x는 내가 내 맘대로 넣을 거기 때문에 x값들은 되게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값과 이 값은 내가 x에다 누구를 넣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두 개를 더해버리면 고정값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2a라는 고정값이 돼.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나누기 2를 해야 그 가운데 있는 지점이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랑 얘의 정 가운데 누가 있다고? a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 값과 이 값은 a를 기준으로 똑같은 사이즈만큼 떨어져 있는 거구나라고만 해석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됐을 때 넣었을 때 함수값이 그냥 같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봐봐. 이건 어때요? 같은 의미라는 거 느껴지세요? 그죠? 같은 의미죠? 이건 좀 대놓고 사실은 야, A를 기준으로 X만큼 앞으로 뒤로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보여준 느낌인 거고, 이건 약간 숨겨놓은 거지. 봐봐. 이거랑 두 개를 더했더니 얼마가 나와? 2A가 나와. 그럼 나누기 2를 하면 A야. 가운데 A가 있다는 얘기야. 이 값과 이 값의 가운데 A가 있다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X랑 2A-X가 똑같이 떨어져 있을 때 함수값이 그냥 똑같다는 얘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만들어내는 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f에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2a 마이너스 1 이런 건 뭐 나오진 않겠지만 이렇게 써도 알아먹을 수 있으셔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개를 더했더니 x 사라지고 이거 사라지고 2a가 됐잖아. 그래서 나누기 하면 가운데 대칭축이 a인 거구나. 이렇게 다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고. 됐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점을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요. 자, 뭐냐면 우리가 1학기 과정에서 도형의 이동에서 선대칭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x가 a가 있는데 말이야. 대칭축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뭐 x, y가 있어, 얘들아. 그지? x, y가 있는데 얘를 대칭한 요 점을 내가 잡고 싶네. 알겠지? 얘를 대칭한 요 점을 잡고 싶어.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y 값은 어차피 똑같아요. 그죠? 얘는 똑같을 거고, 여기 있는 값이랑 이거 있는 값이랑 가운데에 누가 있어? a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지?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2a-x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하면 a가 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얘를 대칭하면, 선대칭을 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가 x는 a야. 알겠지? x는 a야. 그럼 내가 만약에 요 함수를 말이야, x는 a에다가 대칭을 시켰어. 대칭을 시키면 누가 나올까? 이런 게 나오겠지. 이건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 y는 f의 2a-x가 되는 거예요. x 대신에 2a-x를 넣기로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됐죠? 그럼 보세요. 이 흰색과 이 핑크색이 지금 봐봐. 이게 흰색이고 이거 핑크색인데 얘를 대칭시켜서 얘가 나왔고 얘를 대칭시키면 얘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두 개의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죠. 다른 함수예요. 그렇죠? 다른 함수야. 근데 만약에 요 함수를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이 함수를 생각해 보자고. 그럼 이 함수를 만약에 여기다가 대칭을 시켰어. 알겠지? 그럼 대칭을 시키면 식이 어떻게 될까? f의 2a-x라는 식이 되겠지. 맞죠? 그럼 얘를 대칭한 함수는 원래 함수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그래서 등호를 써죠. 이렇게. 그 식의 결과가 이겁니다. 지금 두 번째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괜찮다고. 됐지? 그러니까 어떤 선대칭을 했는데 원래 함수랑 똑같다라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원래 그 함수가 거기에 대해 대칭이 돼 있어야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왜 그렇게 안 됐어? 이 함수 자체가 원래 여기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는 함수가 아니었으니까 다른 함수가 나온 거야. 대칭을 했을 때. 맞지? 근데 이 함수는 원래 여기에서 대칭성을 갖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대칭을 하나 마나 똑같은 거지. 이해돼?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선대칭성을 가장 뚜렷하게 갖고 있는 함수는 2차 함수거든요. 그죠?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f4-x예요, 여러분. 이게 성립한대, 언제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돼 있고 fx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됐지? 그랬을 때 나보고 이 정도 한번 구해보래.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보세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함수가 2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의 x는 2란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2인 거니까 이거 이용해서 얘 구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그래서 약간 해석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기가 p인 주기함수 설명드릴게요. 주기가 p인 주기함수 설명드릴게요. 이제 주기함수라는 말을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같은 그림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뭐 이렇게 계속 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P고 여기가 2P고 여기가 이제 3P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럼 봐봐. 얘는 이 한 사이클이 이제 P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주기함수가 주기가 P인 주기함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자,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어떤 x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 함수값이 있겠죠. 근데 이건 주기적이기 때문에 같은 그림이 계속 반복되거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x만큼 간 거랑 여기서 x만큼 간 거랑 했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지금 별표 친 값들이 다 똑같아야 된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x라는 값이 내가 어떻게 값을 잡아도 언제나 그게 성립을 해야 됩니다. 이해돼?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이 함수를 만약에 내가 y는 fx라고 했다라고 치면은 fx는 이건 뭐라고 봐야 되지? x 플러스 p라고 보면 될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뭐라고 쓸까? x 플러스 2p라고 보면 됐고 이건 x 플러스 3p라고 보면 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x를 집어넣은 함수값은 누구랑 똑같다? f의 x 플러스 p를 넣은 거랑 똑같다. f의 x 플러스 2p를 넣은 거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f의 x 플러스 np를 넣은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이 n은 여기서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p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 p가 돼도 돼. 상관없는 거다.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나가는 거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n은 정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 함수를 알아보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fx는 fx 플러스 네모다라고 나와 있을 때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네모가 주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100% 주기는 아닙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 그림에서 봐봐. 이 그림 내가 그려놓고 이거 주기 뭐야? p죠, p. 주기 p인데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거 두 개 가지고. 그지? 근데 만약에 이걸 안 쓰고 이거랑 같다고 해도 말 돼, 안 돼? 되죠? 선생님이 이걸 빼고 fx는 fx 플러스 2p랑 같다라고 해도 된다고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fx랑 fx 플러스 2p가 같아. 이 그림에서 보면 맞아. 요때의 값이랑 요때의 값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식만 보고 그럼 주기가 2p인가 보다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이건 주기는 정확하게 p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fx는 fx 플러스 네모랑 같다라고 해서 이 네모가 100% 주기가 되는 건 아니라고. 왜? 이거랑 같다라고 쓴 거일 수도 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는 거냐면 이 식만 놓고 봤을 때는 주기가 네모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2분의 네모일 수도 있고요. 3분의 네모일 수도 있고요. 4분의 네모일 수도 있고요. 뭔지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봐봐. 주기함수의 정의는요. fx는 fx 플러스 p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p 값이 최소 양수이면 아시겠죠? 최소 양수이면 주기가 p라고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됐죠? 네. 자, 그래서 임의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 플러스 p랑 같다라고 하면 보통 이런 걸 주기가 p인 주기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엄밀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100% 주기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식이 이렇게 써지게 되면 그냥 그게 주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fx가 fx 플러스 2다라고 하잖아? 만약에 문제에서. 그럼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기가 2인 주기함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대부분의 문제는 다 그냥 맞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아까 방금 배웠던 대칭함수랑 주기함수가 좀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생긴 게 좀 비스무리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비교를 좀 해드릴게. 봐봐. fx는 f4-x랑 같다가 있고 fx는 fx 플러스 4랑 같다가 있어요.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보십시오. 자, 이 첫 번째 식은요. 이거는 x가 2에 대한 대칭함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식은 얘는 주기가 p인, 주기가 4인 주기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최소값이 최소양수라고 친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별하는 방법은 알아보시겠어요? 네, 구별하는 방법은 여기 x, 여기 마이너스 x, 그래서 두 개를 더했을 때 x가 사라지게 되면 대칭함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기함수는 그게 아니야. 여기 x면 그냥 같은 x가 있어야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평행이동된 느낌이기 때문에 주기가 4인 주기함수는 같은 x, 대칭함수는 x랑 마이너스 x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괜찮지? 자, 이번에는 a, b에 대한 점대칭성을 갖고 있는 점대칭 함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점대칭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있어서 여기를 이제 대칭의 중심으로 잡고 180도 회전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모양이 나오면 그걸 점대칭 도형이라고 부르는 거 맞죠? 근데 그게 이제 함수가 돼버리면은 점대칭 함수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점대칭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런 거지. 어떻게 점을 잡아도 있잖아.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무조건 같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네, 길이 같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한번 그대로 보시면 여기가 가운데가 A야, 얘들아. 그지? 가운데가 A야. 그럼 잘 생각해봐. 제가 만약에 여기를 A 플러스 X라고 쓰면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라고? X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점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직선상에서 지금 이 길이랑 똑같으면 당연히 이렇게 내려왔을 때도 이 길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지? 아, 그런 거 안 배웠어? 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가 x면은 여기도 x만큼 뒤로 갔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좌표가 뭐가 돼? a-x가 됐을 거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y는 fx라고 했다고 치자, 얘들아. 그럼 봐봐. 여기 함수값이 누가 될까? a 플러스 x, f a 플러스 x가 됐을 거예요. 괜찮니? 됐지? 여기의 좌표가 뭐가 될까요? a-x, f의 a-x가 됐을 거야. 그럼 다 보세요, 이제. 여러분, 여기랑 여기랑의 y 값의 가운데에 누가 있지, 지금? b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봐봐. 이 둘의 1대1 내분점, 중점이 곧 a, b잖아. 근데 이제 a 플러스 x, a 마이너스 x라고 놓는 순간 어차피 두 개를 더하면 2a이고 나누기 2를 하면 a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미 두 개의 가운데 a가 있다는 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가운데에 b가 있다는 게 표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할 거는 뭐냐면 요 값이랑 요 값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누가 나와야 된다고 지금? b가 나와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식 써보면 이렇게 돼. 2분의 f a-x 플러스 fa 플러스 x는 b다. 이렇게 써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식을 보는 순간 어떤 함수가 있는데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A, B를 기준으로 점대칭되어 있는 함수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식이에요, 얘가. 됐어. 자, 물론 이렇게 쓰여질 수도 있고 이렇게 쓰여질 수도 있어요. F 이걸 이렇게 넘겨가지고 A-X 플러스 F A 플러스 X는 2B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다시 제가 이렇게 써도 돼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개를 더하면 뭐라고 지금? 2A라고. 두 개를 더해서 2A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걸 X라고 두고 이거를 2A-X라고 썼을 때 여기가 2B가 되는 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오케이? 왜? 이 둘의 가운데는 누가 있으니까 어차피 A가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내용이랑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함수 F가 있거든요. 근데 함수 F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수함수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아시겠죠? 분수함수인데 이 분수함수가 임의의 x에 대하여 fx 더하기 f6-x는 4를 만족한대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것만 보고 식을 작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식을 작성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보십시다.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의미가 이런 거죠. 이 f란 함수가 몇 컴마 몇에 대해서 지금 점대칭돼 있다고? 3,2에 대해서 점대칭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분수함수니까 두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가 이제 x는 3이고 여기는 y가 2가 돼서 그림이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식을 fx는 x-3분의 k에다가 플러스 2구나까지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점대칭 함수도 분수 함수 쪽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드릴 게 이제 볼록성이거든요. 솔직히 이 마지막 볼록성은 그렇게 많이 보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냥 이거는 아마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도, 기역, 니은, 디귿 정도로 보고 그냥 해석해서 그냥 판단해버리는 느낌으로는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곡선이라고 하면 무조건 볼록성이 있습니다. 직선만 아니면 다 위로 볼록 아니면 아래로 볼록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걸리게 돼 있어 무조건. 맞지? 그럼 제가 만약에 이 위로 볼록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위로 볼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볼록성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기다 제가 써놨지만은 현과 호의 관계로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기울기적인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기울기에 관련된 관점은 약간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조금 더 이제 부각될 것이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 현과 호의 관계로서 설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 이렇게 위로 볼록한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제가 점을 아무렇게나 두 개의 점을 잡잖아.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을 잡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지. 이렇게. 아시겠어요? 연결을 하면은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그냥 현이라고 보는 거지. 아시겠어요? 현이라고 보는 거고,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부분, 이 곡선의 라인을 우리가 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원에서 했던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 위로 볼록의 특성은 무조건 현이랑 호랑 둘 중에 누가 더 높다고 지금? 높이 있다고? 호가 더 높이 있다라는 거야, 무조건.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 되면 그게 아니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현을 잡고 여기 호를 잡으면 이번에는 호가 더 아래에 있잖아, 이번에는. 아래로 볼록 같은 경우에는.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거든, 일단. 그럼 봐봐. 어떤 뉘앙스로 가냐면 이런 뉘앙스로 가는 거야. 여기를 x1이라고 치고 여기를 x2라고 한번 가보자고. x2라고 할 거야. 그럼 봐봐. 결국 현과 호가
호가 더 높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부등식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 부등식을 젠센의 부등식이라고 하고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으나 그냥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봐봐. 여기에서 아무 점이나 하나를 잡아요, 여러분. 이 사이에 있는 점으로. 이 사이에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그냥 내분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내분점을 쭉 따라 올라갔을 때 요 값이랑 요 값을 비교하면 무조건 누가 더 높다? 여기가 더 크다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걸 만족하면 위로 볼록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요 범위 안에서는 무조건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가 그냥 요 안에 있는 어떤 점을 그냥 잡아버린 거기 때문에 몇 대면 내분점인지 모르니까 제가 그냥 m 대 n 내분이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 m 대 n 내분이라고 치면 여기는 뭐라고 쓸 거냐면은 이렇게 써지겠지. 그지? 그럼 봐봐. 얘들아, 이게 쭉 올라간 여기 호에 있는 값, 이걸 만약에 제가 y는 fx라고 한다면은 호에 있는 값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거야. f 이게 호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죠? 요 값이니까. 됐지? 이번에 현 위에 있는 점을 잡아야 되는데 현 위에 있는 점은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가야지. 이것도. 여기가 m 대 n이니까 여기도 몇 대 몇이라고? m 대 n이잖아. 그지? 그걸 이용할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는 함수값이 어떻게 되냐면 함수값이 fx1이잖아. 함수값이. 그지? 그리고 여기에 함수값은 fx2란 말이야. 이 함수값 y좌표를 m 대 n 내분한 거야. 이 지점은. 괜찮아? 그래서 m 플러스 n에 두 개를 더한 거에 m fx2 플러스 n fx1. 이게 이제 노란색을 표현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돼?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된다고 지금? 이쪽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그러면 호 쪽이 이 현적보다는 더 높이 있다 이 뜻이잖아 지금. 그럼 봐봐. 이거를 보고 뭘 느끼라고? 아, f라는 함수는 호가 현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위로 볼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보통 나오는 패턴을 설명드릴게요. 이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1이라고 쳐. 예를 들어서. 알겠지? 1이라고 치고 이렇게 물는 거야. 한 디귿 정도에. 이게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거든 지금.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데 여기에 x1과 x2가 이렇게 있어야 된대요. 아시겠죠? 이미 x1 대신에 x1과 x2는 같지는 않아야 되고 이렇게 일단 얘기해 보자고. 그랬을 때 m 플러스 n에 m fx2 플러스 n fx1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더 크다라고 돼 있어. f에 m 플러스 n mx2 플러스 nx1 해서 이쪽이 더 크다. 이게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얘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에 함수값과 여기에 함수값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렇게 m 대 n 내분했단 말이야. 물론 m과 n은 0보다 크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m 대 n 내분했을 때 이렇게 연결한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이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m 플러스 n에 m fx2 n fx1 이렇게 지금 된 거니까. 맞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그걸 그대로 올린 요 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러면 이거랑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큰 거야? 지금 이쪽이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말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야. 봐봐. 이 볼록성은 이 식 자체를 외우기가 힘들어요. 헷갈려. 부등호 방향도 분명히 헷갈릴 거고. 맞지?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1번, 2번, 3번, 4번은 그냥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그냥 외우시는 거고, 맨 마지막 5번 이 볼록성 설명드린 거 있잖아. 이 볼록성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런 식이 나오는 순간 그냥 이건 볼록성 문제구나라고만 느낄 수 있으면 돼. 알겠지? 볼록성 문제구나라고만 느낄 수 있으면 돼. 제가 지금 일반화를 통해 가지고 M 대 N으로 보통 했지만 더 많이 나오는 패턴은 중점으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건 뭐야? x1과 x2의 가운데의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거 볼록성과 관련된 표현인데? 라고 생각해 놓으시고 그림 하나를 그려봐. 그냥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그려놓고 여기 x1, x2 잡고 여기도 x1, x2를 잡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거 가운데 중점이니까 여기네. 그리고 얘는 이거랑 이거의 가운데 점이니까 여기네. 근데 지금 이렇게 위로 볼록이 될 때는 여기가 더 커야 되니까 이쪽이 더 큰 게 맞으니까 지금 이거는 위로 볼록을 의미하고 있는 식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내가 이걸 그렸으면, 만약에 내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했으면 다르게 나올 거 아니야, 당연히. 이 두 개의 가운데 있는 지점이니까 요 지점이 될 거고, 요 지점이 될 거고, 얘가 의미하는 건 요 지점이 될 거니까 누가 더 큰 거야? 이쪽이 더 크잖아 지금. 맞지? 그러니까 이 식은 아래로 볼록이 아니고 위로 볼록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은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제 문제 3문제가 있는데 3문제만 저랑 같이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1번 함수 fx가 있는데요. fx는 언제나 0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여러분. 일단 이 조건이 1번. 그 다음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fx 더하기 f 4-x는 4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이게 만족된다라고 했고, 이렇게 됐을 때 y는 fx랑 그 다음에 x는 0, x는 4, 그 다음에 x축, 이렇게 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오케이? 네.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점대칭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점대칭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에서 얘가 의미하는 게 2,2에 대한 점대칭 함수예요. 그러니까 2,2를 대충 이 정도로 잡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지금 생긴 거야.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디테일하게 생겼는지는 모르고 저기에 대해서 그냥 점대칭 돼 있다라는 것만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느낌으로 그냥 맞게 그냥 그려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y는 fx, x는 0이면 지금 여기잖아, y축 여기. 그 다음에 x는 4, 요 지점이 되겠지. x축, 그리고 y는 fx, 여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여기 넓이니까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그래서 답은 이렇게 곱해서 답은 8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2번. 자,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가 있을 때 fx랑 5분의 1 xy 교점의 개수인데, 자, 기억 조건부터 봅시다. fx가 x-1의 제곱이래요. x가 0에서부터 1까지는 그렇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x가 x-1이래. 언제냐면은 x가 1에서부터 2까지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 fx는 fx 플러스 2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함수가 이렇게 경우함수로 나오는 케이스는 되게 흔한 일이죠. 되게 자주 자주 볼 수가 있는 얘기거든요, 일단. 그죠? 네. 봐봐.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0에서부터 1이니까 0에서부터 여기가 1이라고 치자. 여기가 2라고 보고 0에서부터 1일 때는 x-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지 지금. 근데 0에서부터 1까지만 적용되는 거니까 여기를 1이라고 보신다면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쵸? 자,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는 x-1이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1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간 이런 함수가 되는 거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요 식을 딱 봤어요. 이 식을 보는 순간 원래 정석적인 생각은 이렇게 가야 되지. 주기가 2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맞지? 이 식만 놓고 보면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식만 봤을 때는 주기가 2일 수도 있고 2분의 2일 수도 있고 3분의 2일 수도 있고 4분의 2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근데 그림에서 확신을 주네 우리가. 그지? 이미 0에서부터 2까지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주기라면 주기가 1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최소 사이클이 지금 2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아닌 거구나 라고 확정 지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주기가 2인 게 확실하니까 이제부터 여기다가 쭉 똑같은 그림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그림이 이렇게 따라 들어오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더 있겠지 원래는. 근데 어차피 5분의 1 xy 교점 개수니까 여러분 원래 반대쪽도 그려집니다. 근데 어차피 5분의 1 x니까 이쪽에서는 만날 일이 없잖아. 그지? 내려가니까 이쪽에서 만날 거 아니야. 5,1을 지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들어갈 거란 얘기지. 이렇게. 이해되시지? 그래서 교점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네. 자, 마지막 3번 볼게요. 자, 이런 식의 말들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hx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근데 hx라는 함수가 fx의 제곱이고 gx의 제곱이야. 근데 hx가 0이 된다? 그럼 결국 얘가 0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말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fx가 0이면서 동시에 gx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놨으니까요. 그죠? 네. 함수는 허수에서 정의되는 게 아니잖아. 무조건 실수 영역에서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hx라는 값 자체가 허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수 제곱이니까 당연히 0이고 0이 돼야 되겠지 일단. 이렇게 보셨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x값 중에 최소값을 알파라고 했대. 자,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최소값을 알파라고 했다. 됐지? 그랬을 때 그 알파를 구하자 이겁니다. 가족권을 보실래? 가족권은 봐봐. fx는 fx 플러스 30이고 gx는 gx 플러스 21이야. 그리고 f0은 0이고 g0도 0이야. 그리고 0에서부터 30 사이에서는 그리고 얘는 x가 0에서부터 21 사이에서는 fx가 0이 될 수 없대. gx가 0이 될 수 없대. 그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함수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둘 다 f가 0일 때는 0이니까 요 점을 지나요. 그리고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주기가 30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봤더니
0에서부터 30 사이에서는 fx가 0이 될 수가 없대. 만약에 주기가 15면 0일 때 0이니까 15일 때도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식과 이 식을 조합해서 봤을 때는 주기가 얼마라고 지금? 30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그지? 그러면 얘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림일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다시 0이 되는 이 지점은 30이란 얘기지.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건 60일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90일 거고 이렇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본다면은 얘도 같은 논리로 봤을 때는 20일이 주기가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0이었으니까 이번에는 20일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될 거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동시에 0이어야 돼.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20일과 3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계속 이렇게 갈 거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알파는 결국 20일과 3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시면 된다. 얼마인가? 210인가요 그러면?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